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인연 김소장입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 안에 등기부 등본 안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PC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에서 인터넷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하셔가지고 일단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나오면 처음에는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면 상단 부분에 보면 등기, 열람, 발급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부동산, 열람하기,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나 안에 내용은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에 나오는 부분은. 자, 저는 열람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열람하기,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간단하게 내용만 보기 위해서는 열람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간편 검색 나오고 소재 지번 검색 나오죠. 지번을 안다고 하면 이렇게 소재 지번으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구분,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 건물 나오고 아래쪽에는 집합 건물 나오겠죠. 그 다음 토지 또 따로 나오고 별도로 또 건물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다수의 분들은 아파트나 상가를 검색하게 된다고 하면 상가도 구분 등기되어 있는 상가를 검색하면 집합 건물을 선택하셔가지고 열람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건물 이런 부분은 다가구 주택 발급을 열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늘 아파트를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상도 해서 지번을 누르고요. 동호수를 기재합니다. 아랫부분에 체크하는 곳에 공동담보 목록이나 전세 목록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매 목록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고, 자, 검색을 하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지번이 동호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소유자는 뒤에 이름은 이렇게 별표로 가려서 나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되겠죠. 선택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 보시면 아랫부분에 보면 등기 기록 사항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전부 아니면 현재 유효 사항이나 사실상 과거를 알고 싶지 않다면 현재 유효한 사항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한번 말소사항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집을 열람하고자 한다면 특정인의 주민번호 뒷번호는 모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공개로 해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결제창이 나옵니다. 결제를 누르면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결제 이렇게 4가지의 결제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휴대폰 결제로 체크를 해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이렇게, 그리고 통신사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의.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동의사항 모두 다 동의를 체크해 주시고 인증을 누르시면 본인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나오겠습니다. 네,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찾고자 하는 물건의 열람창이 나오면, 자, 이렇게 열어보기 할게요.
위쪽 보시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집합 건물,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동호수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죠. 평수까지도 다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동에 날짜 확인하시고, 열람 일시가 오늘 날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에 사항이 보이시죠? 여기는 이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 아파트 단지 부지의 전체적인 면적이 이렇게 기재되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34,641.3제곱미터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아래 부분에는 표제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건 그 구분되어 있는 호실의 전유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용 면적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건물만 여기서 하나, 만약에 건물만 알고 싶다 하면 나중에 정부24 거기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서 아니면 열람해서 보시면 그 건물에 대해서만 또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또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 소유권 대지권이란 말은 이 여기에 있는 아파트 건물만이, 만약에 내가 101동 102호를 내 집인데, 내 집이 이 건물만 102호만이 내가 이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에는 그 밑에 있는 달려 있는 토지도 나의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34,641.3분의 48.3924, 요것도 제곱미터, 이만큼 제가 땅이 있다는 겁니다. 토지의 지분이 있다는 것이고, 사실상 아랫부분에 갑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보입니다. 소유권 보존, 이렇게 소유권 보존이란 최초의 시행사가 올렸을 때 이 건물에 대한 최초로 했던 등기라는 거죠. 2번에 보면 소유권 이전 2015년 5월달에 소유자 땡땡땡, 이분이 이 아파트를 최초로 이전을 받은 시행사에서 처음으로 분양을 받은 거죠.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최초의 소유자였던 분이 다시 2021년도에 이렇게 다른 분에게 매매를 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여기 4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발급을 선택을 할 때 현재 유효한 사항만 나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소유권 이전에 소유자 땡땡땡 님이 2021년도에 이 작년이네요. 작년에 이 집을 이렇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소유권 부분 거래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 사항에 보면 을고가 나옵니다. 을고는 소유권 이외에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출이 있으면 건저당권 아니면 토지 위에 지상권이 있으면 그 표시도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건저당권 설정. 이거는 아까 A라는 분이, 여기에 날짜를 보시면 15년이라고 되어 있죠. 15년 A라는 분이 이때에 은행에 대출을 내어 가지고 돈을 빌리고 이 아파트를 샀던 거죠.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는 120% 정도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기재되는 부분이 퍼센트율로 본인이 빌렸는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자, 여기 보시면 이분들은 1억 2천인데 실제로는 한 1억 정도 빌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2번에 일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2020년에 말소를 시켰는데 돈을 다 갚았는 거죠. 금융기관에 다 갚고 이렇게 빨간 줄로 말소를 시킨 겁니다. 그건 효력이 없는 뜻입니다. 말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3번 근저당권 설정, 다시 이제 설정이 들어왔네요. 이 부분은 다시 B라는 분 날짜를 보시면 21년도 3월 22일, 위에 보면 여기 위에 항목 갑구에 있던 4번의 항목, 이 날짜가 똑같죠.
이 3월 22일에 이 B라는 분이 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번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에는 아무 이제 더 이상의 기록사항은 없네요. 자, 여기에서 나타난 거는 아파트니까 뭐 채권 최고의 근저당권 한 건만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더 많이 돈을 또 빌린다고 하면은 근저당권이 또 여기에 기재가 될 것이고, 아니면 전세입자가 있는데 그 전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 영상을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